안녕하세요. 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실제로 벌어졌을 법한 혹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연자님께서는 가족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할 특별한 비밀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고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럼 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에게는 영영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혹시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속이 후련해질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저와 제 형수 사이에 관련된 어떤 과거라는 점이겠지요. 형수는 이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 형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부모님께도 잘하며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꽤 안정되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형도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만 아는 형수의 과거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그 과거와 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죠. 형이나 부모님은 전혀 모릅니다. 아마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가족이 뒤집어질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수년간 이 사실을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 이렇게 글로 적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이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저 자신이 받을 충격을 피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함께 작동해서 차라리 영원히 내가 참아야지 하고 묻어두게 되었달까요? 물론 이 비밀을 영영 떠맡고 살 생각을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나마 긴 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성인이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입학을 앞둔 19 끝자락, 20살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시기였지요. 성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라며 주변 친구들과 으쌰으쌰 했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클럽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미성년자 신분이라 클럽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친구 중 몇몇이 가짜 신분증을 써서 몰래 들어가 봤다는 무용담을 떠벌리곤 했지만 저는 마음만큼은 호기심이 굴뚝 같았어도 좀 무섭다 괜히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합격 발표도 나고 갑자기 한가한 시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성인이니까 클럽에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홍대 클럽을 몇 번 다녀온 다른 학교 친구들이 엄청난 자랑을 해댔거든요. 거긴 완전 천국이야. 음악 쩔고 예쁜 언니들도 많고 등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듣고 나도 어느 날 꼭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었다가 그래, 지금이 딱이다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인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 운동을 좋아해 키 178cm 정도의 농구로 단련된 나름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은 아직 애땐 티가 났고 술 사러 편의점 가면 학생,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라고 꼭 묻는 타입이었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목구비가 성숙하지 않았달까요. 친구 2명과 함께 좋아, 우리도 드디어 클럽에 가본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홍대 쪽으로 정했죠. 주말 저녁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길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더욱 붐볐습니다. 당시 저는 클럽 문화에 완전히 무지해서 그냥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입구에 가보니 줄이 상당히 길었고 의외로 입장 전 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하더군요. 다행히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실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막힐 일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거치고 드디어 내부로 들어서니 강렬한 음악,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일행 셋 중 한 명 가이드 역할이 이미 몇 번 클럽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 친구가 너희는 이따가 눈치 보고 주변에 맘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슬쩍 다가가서 춤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엔
맥주 한 잔씩 들고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기도 했죠. 중간에 그 가이드 역할인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 저와 또 다른 친구는 각자 알아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봤지만 당연히 초짜인 제가 쉽사리 성공할 리 없었습니다. 몇 차례 춤을 같이 추자는 신호를 보냈다가 거절도 당해보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주변을 살피면 애꿎은 남자들도 다 거절당하기 일쑤라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략 새벽 1시 넘어가니 조금씩 리듬에 몸이 익숙해졌고 음악에 취해 정신없지만 즐겁게 흔들다 보니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정색 타이트한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는데 어둑한 조명 아래서도 아, 예쁘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키도 16만 5,166쯤 돼 보였고 전체적인 체형이 날씬하면서도 볼륨감이 있달까요. 에라, 모르겠다.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슬슬 그 근처에서 춤을 추며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워낙 초짜라 괜히 민망하게 다가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고 이대로는 계속 땀만 흘리다 끝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녀가 별 반응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과하게 들이대지 않고 조금씩 눈을 맞추며 같이 춤출래요? 라는 제스처를 반복하자 어느 순간 그녀가 웃어주며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고 성공인가? 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음악에 맞춰 흔들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남자들이 다가오면 그녀는 싫은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는데 저는 타이밍을 잘 잡아 옆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가볍게 에스코트하듯이 이끌었죠. 큰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 제안하듯 손짓으로 바 근처에서 한잔할래? 라는 식으로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바 테이블에 서서 간단히 칵테일을 시켜 마시며 비로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조금 덜 시끄러운 곳이니 혹시 혼자 왔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왔는데 사라졌네요. 같은 짧은 질문과 답변으로 시작했죠. 나이대, 어디 학교, 이런 이야기도 간단히 하고 서로 호감이 생긴 듯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남자친구 없어요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서 괜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씩 마시고 다시 춤을 추러 갔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서 답답한데 밖에 나갈래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좋다고 해서 새벽 3시 넘어 클럽을 나왔습니다. 밖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를 찾아간다니 소주와 안주를 시켰습니다. 서로 좀 더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녀는 대학 2학년이었고 전 이제 막 대입에 합격한 20살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데다 같은 대학생 제가 입학 예정이지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대화가 술술 풀렸고 웃음도 자주 터졌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고 그녀와 저는 어느새 손을 잡은 채 골목길을 걸어 나가다가 어쩌다 마주친 모텔 간판을 발견하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어 있었고 우리 잠깐 쉴까라는 제안이 오가며 별다른 말 없이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둘 다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기에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격정적인 키스로 시작해 옷을 훌훌 벗어던지며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당시 제게는 사실상 처음에 가까운 시도였고 물론 완전 초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녀도 오랜만이라 설렌다면서 자연스럽게 리드해줬습니다. 솔직히 첫날 밤부터 그렇게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둘 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고를 틈 없이 뜨거운 순간을 나누었죠. 젊고 혈기왕성한 시절이었고 술과 음악으로 들뜬 상태이니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날이 희미하게 밝을 무렵 서로 지친 몸을 추스르고 근처 편의점에서 물과 간단한 식사를 사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연락처는 서로 교환했고, 우리 또 보자. 이번 주말 어때? 라며 은근한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클럽 원나잇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말 이후로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끌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화해보니 그녀가 편한 성격이었고 제가 상대적으로 순진해 보이면서도 적당히 리드할 때가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말마다 서로 만나 다시 클럽에 같이 가거나 아니면 술집 노래방 등을 전전하다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모텔로 향하는 식의 관계를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대부분을 이런 데에 탕진했지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몇 주, 몇 달 쌓이면서 저는 그녀를 내 여자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데이트하고 같이 놀고 뜨거운 밤을 나누며 서로 보고 싶어, 너 무슨 수업 들어? 식으로 평소 안부도 자주 물어보니 연인 관계라고 착각하기 딱 좋았지요. 당연히 친구들에게도 나 요즘 여자친구 생겼다 고 자랑했고 친구들도 우와, 클럽에서 만났다더니 벌써 이렇게 되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매주 말 그녀와 만났고 그녀도 나름 챙겨주는 듯 보였고 오빠 혹은 자기야, 이번 주엔 홍대 말고 이태원 가볼래? 라며 마치 깊은 사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기운이 조금씩 싹 텄습니다. 예컨대 그녀가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제게 연락하기 힘들다라며 뜸해지는 시기가 생겼다는 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워낙 그녀에게 빠져 있었고 혹여 뭔가 수상해도 바쁜가 보다 혹은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하며 넘어갔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제가 어느 날 늦은 밤 알바를 마친 후 연락을 해도 그녀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친구를 통해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얽혀 술 마시고 나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냥 아는 오빠들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추가로 들어온 정보를 보니 아예 그날 어떤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도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폭발했습니다. 한밤중 홍대로 달려갔고 주변 모텔을 뒤지고 다녔지만 당연히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길바닥에서 대기하고 난 뒤 새벽녘에 그녀가 낯선 두 남자랑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슴속이 와르르 무너졌죠. 거기에다 그녀는 저를 보자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데? 내가 뭔데 내 생활 간섭이야? 같은 차가운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저는 분명 우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며 대판 싸웠고 옆에 있던 남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들이 달아나고 그녀도 그 틈을 타 사라졌죠.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원래 여러 남자와 가볍게 즐기는 편이었고 제가 혼자 연인이라는 상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저 일시적 즐김이었구나 하고 한참 울적해 있었죠. 결국 연락은 끊겼고 그 이후로 저는 그녀를 볼 일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저는 대학에 입학해 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도 했습니다. 연애도 몇 번 더 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 클럽에서 만난 그녀는 서서히 흐릿해졌죠. 처음엔 잊기 힘들었지만 결국 젊은 날의 해프닝이었고 내가 경솔했던 시절의 실수라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어릴 적부터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결혼하나 보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형이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 온다는데 너도 같이 볼래? 라고 어머니가 물어봤지만 전 바빠서 패스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형이 실제로 예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가족이니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발치로 신부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결혼식장의 조명 아래 예쁜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설마 그 사람? 정말 그 여자? 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고 성형을 했는지 이목구비가 예전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묘한 분위기와 눈매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기엔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결혼식장 구석에 걸린 예식 안내 문구에 신부 555 이름이 써 있는데 제가 예전에 클럽에서 만났던 그 여자의 성수인과 이름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니, 흔치 않은 성이었기에 더더욱 확실했달까요? 시 진행되는 동안 저도 제 자신이 놀라서 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 형수라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할 때 친척들이 모두 단상 위에 서 있는데 멀리서 신부가 저를 쓱 보더니 눈이 크게 동그래지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딱 봐도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어떡하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주치면 어쩌지? 하며 난감했지만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별도로 말을 걸지 않았고요.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죠. 형이 결혼식장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형, 이 여자 예전에 클럽에서 만난 적 있어 라고 폭로한다면 가족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고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형수는 발뺌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형과 형수는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부모님 댁에 인사를 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집에 있었는데 형수가 저를 보고 완전히 얼굴이 굳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애써서 안녕하세요라고 짧게 인사했죠. 그녀는 형 앞에서 자연스러운 척 웃으며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라고 했지만 눈빛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걸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이 사실 결혼을 좀 서두른 이유가 아기가 생겨서라며 즐거워했고 부모님도 그래 축하할 일이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설마 이 아이가 형의 아이가 아닐 수도? 같은 무시무시한 의심이 스쳤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 보니 외모가 정말 형을 쏙 빼닮았기에 그런 의혹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형과 형수는 각종 가족 모임마다 나타났고 아이 돌잔치며 명절이며 종종 저희 부모님 댁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형수는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형수님 그래. 오호아 정도의 인사만 주고받고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형 앞에서 대화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괜히 제가 말을 걸기도 싫고 그녀도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이제 형수는 완전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꼭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나름 평판이 괜찮습니다. 형도 아내를 예뻐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니 저로서는 이게 형에게 잘된 일인지 나중에 문제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냥 두자 싶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혹시 형수가 예전처럼 위험한 만남을 외부에서 이어갈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굳이 나서서 뒤를 캘 이유도 없죠. 설마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면 언젠가 형이 알아채거나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그건 그들 부부의 몫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사실을 숨기는가?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봤자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형과 형수가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사는 마당에 형, 사실 형수랑 나 옛날에 클럽에서 만났고 원나잇하고 막 그랬었어라고 해봐야 형이 믿어줄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설령 믿어준다 해도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테고 저는 그 일로 가족 내에서 곱게 보이지 않을 거고 형수는 부도덕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 모든 게 파국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를 폭로해 형수는 예전부터 남자 여러 명 만났어 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과거에 성인이 되자마자 클럽에서 만나 동침했던 일부터가 부모님 보시기엔 좋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형수가 착실하게 아내 역할을 하고 아이 엄마로서도 잘 지내고 있다면 과거 일은 과거일 뿐 덮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다만 제가 이렇게 글로라도 쓰는 이유는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불편함 때문입니다. 형수와 마주칠 때마다 과거 우리가 클럽 모텔에서 격정적이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것이 지금 내 조카의 엄마라는 점이 묘한 위화감을 일으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나와 밤을 보냈던 여자가 이제는 형의 아내로 그리고 내 조카의 엄마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하지만 세상사라는 게 원치 않는 기이한 우연으로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법이라 결국 저는 이걸 그냥 내 비밀로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내가 형의 동생인 줄 모르고 결혼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결혼 준비 당시 성싱이라든지 가족 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아마 그때 이제 와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들키면 큰일 나니 그냥 모른 척 하자 했겠죠. 저와 마찬가지로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형에게 당장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형이 불쌍하지 않냐? 라는 조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형수가 지금이라도 과거 습관을 못 버렸다면 모를까. 현재는 형과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제가 괜히 폭로했다가 형 가정이 파탄나 버리면 부모님도 형도 저도 모두 파멸적인 충격에 휩싸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속으로만 이 사실을 삼키고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형수를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이였는데를 떠올려야 하는 심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있는 게 현재의 묘한 균형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그냥 다 덮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하며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겨우 30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이고 이후로도 수십 년간 형수와 가족으로 지내야 할 텐데 어떻게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합니다. 형수를 마주할 때면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전에 클럽에서 하룻밤 즐긴 그녀가 형수로서 멀쩡히 살아가는 걸 보며 인생이란 게 이렇게 굴러가기도 하는구나 하고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되어버린 거죠. 형수도 저도 서로 이걸 들춰봐야 득될 게 없다는 걸 알기에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 3,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이 사연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형수와 제가 서로 어떤 감정인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그녀에게 특별한 미련 같은 건 없습니다. 딱히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클럽에서 즐기던 상대였으니까요. 처음엔 진심으로 사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고 제가 혼자 상처받고 끝났던 씁쓸한 추억의 상대였죠. 그런 그녀가 형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형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신기하다, 속이 뒤집힌다, 불편하다, 세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영원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정도의 거부감이죠. 형수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형과 피가 섞인 남자라는 걸 알게 된 뒤로 처음엔 몹시 당황했겠지만 지금은 당시의 그 아이저와는 다시 엮일 이유가 없다. 각자 살면 된다. 는 쪽에 가까울 겁니다. 다만 뒷맛이 찜찜하겠죠. 이 시동생이 예전에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혹여발설하면 어쩌지? 라는 식의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상상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술이라도 잔뜩 먹고 형에게 형, 사실 형수가 예전에 나랑 잤던 여자야 라고 실토해 버린다면 형은 아마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겁니다. 더욱이 아이가 이미 둘째까지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그 파장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테니 가족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극구 부인한다면 결국 증거 없는 제 말이 허언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고 클럽에서의 만남, 모텔에서의 하룻밤 같은 건 흔적이 없죠. 결혼식 때 처음 제외해서 쳐다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너 헛소리 마라 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그 상황이 되어봤자 제게 남는 건 골치 아픈 갈등과 가족 분열뿐이겠죠. 솔직히 형수가 다시 바람이라도 피우면 그때 내가 과거를 들춰서 경고를 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형수 뒤를 캐며 살아갈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가정주부로서 잘 정착한 것 같으니 굳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저는 아마도 이 비밀을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수와 직접 맞부딪힐 생각도 없고 형에게 폭로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미 형과 형수 사이엔 아이까지 있으니 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 또한 한때 젊은 날 난 그녀와 연애한다고 착각해 뜨거운 관계를 맺었지만 알고 보니 여러 남자 중 하나였구나라는 씁쓸한 기억을 떠안고 성숙해졌으니까요. 그 덕분에 이후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해졌고 어쩌면 다른 면에서 인생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형수와 마주쳐야 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갈 겁니다. 이게 과연 최선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른 식으로 폭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낸다가 유일한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황당한 우연도 있나? 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은 때론 소설보다 더 기막힌 우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가족 평화를 위해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행복, 가족의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악스러운 우연과 숨기고 싶은 과거가 빚어낸 가족 내 비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님은 이걸 평생 묻어두고 살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뜨려야 할까요?
끝없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론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겠죠. 혹시 여러분이었다면 과거의 클럽에서 만났던 이가 지금 형수 또는 형부가 되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연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3,000명 달성을 눈앞에 둔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다양한 생각거리와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도 30대 중반을 향해 갑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언젠가 좋은 인연 만나면 할 수도 있지만 형처럼 빨리 결혼한다는 확신은 없어요. 가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형수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엄마로서 살림 잘하고 형에게 웃으며 말 걸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상상하기 어렵던 이상한 광경을 보는 듯하여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어요. 제 입장에선 예전에 클럽에서 함께 뜨겁게 놀던 여인이 가족 사이에서는 우리 형수님, 5호의 엄마라고 불리고 있으니 세상 참 알 수 없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껏 말한 긴 이야기를 어디에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익명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긴 글로 쓰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읽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